가요. 가요. same. Same. same? Yeah, 가요. 가요 same. Yeah. 요 몇 달간은 이상하리만큼 우리 주변 국가에 자연재해가 몰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태풍과 지진이 몰아치질 않나 중국에는 멀쩡하게 걸어가던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태풍이 상륙해 난리가 났죠. 뭔가 하늘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한국만 쏙 빠져나간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의 공통점은 비단 이런 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국가는 한국과 한국인, 한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이 상당하다는 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게임 오버를 선언한 일본과 달리 중국은 최근 유난히 한국에 대한 질투심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칭하고 한국은 초국일 뿐이라며 깔보는 중국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 쫌생이 같은 그릇으로 외교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최근 한가위 명절을 지나며 이런 분위기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중국 소수민족 중 한국 게임을 자청한 이들이 중국식 추석인 중추절을 지내지 않고 한국식 추석을 보내며 한국식 전통 문화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 최근 중국 내부 조사에 따르면 특정 민족은 아예 한국인과 통역 없이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와 뿌리를 공유하는 민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한국의 민족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 반항심이 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품성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영화 동방불패에 나오는 임청아 역할이 바로 한국계 민족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오늘은 중국이 눈에 불을 켜고 문화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민족의 언어, 문화와 풍습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중국 민난성의 라오족이라는 소수민족이 70만 명쯤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김치와 된장을 담가 먹으며 설날이며 동네 여성들이 색동옷을 입고 널뛰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소떼가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국사책에서나 배우던 소도에서 마을 족장이자 재관이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또 자체 언어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말과 어순이 같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라후족 역시 묘족처럼 1300년 전 나당 연합군에 패망한 뒤 당나라 군대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로 끌려간 고구려 유민의 후예라는 이야기는 구전되어 내려오던 이야기인데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일하기도 했던 김병호 박사는 그의 책에서 라후족의 생김새부터 언어, 의식주 생활, 결혼과 장례 풍속에 이르기까지 한민족, 특히 고구려와의 연관성이 너무나 많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김치를 먹고 색동옷을 입는 태국 북부, 중국 남부 고산지대의 라후족은 한국어와 놀랄 만큼 언어적 특성이 닮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음성 언어만 있고 문자 언어가 없는 라후족에게 한글을 가르쳤을 때 효과가 대단했던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기록된 역사가 없는 어느 고산족이 쓰는 말이 우리 한국어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숨은 역사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라후족은 언어, 풍속, 생활 양식 등에서 인근 태국인이나 라오스인, 미얀마인이나 중국인과는 전혀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나 식생활이 한국인과 가깝죠. 퍼슬퍼슬한 안남미가 아니라 둥근 쌀로 지은 밥에 김치 같은 반찬을 먹을 뿐만 아니라 축제 때에는 우리와 유사한 색동옷을 입죠. 또 아이를 띠로 받쳐 등에 없는 포대기, 양손에 광주리를 든 채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다닙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동네 신장로를 지나다닌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게 없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흰눈이 내리는 북방에서 왔다며 구전하는 이야기가 고구려 유민의 이야기와 판박이로 스스로 고구려 사람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언어학자인 충남대 강기론 교수도 라후족의 말은 우리말과 매우 가깝고 풍속도 닮았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북한 지방의 고대 풍속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증언했죠. 실제로 고구려의 가장 대표적인 풍습이 대릴사위제인데요. 라후족도 묘족처럼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대문 밖에 새끼줄을 치고 숯과 빨간 고추를 매단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뿐만 아닙니다. 민족음악 역시 한국의 민요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를 연구했던 중앙대학교의 전인평 교수는 말합니다. 라후셀레의 민요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등골이 오싹해진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이게 웬일일까? 수만리 떨어진 태국 북부, 중국 남부의 산속에서 흡사 강원도 안악내가 푸념하듯 내뱉는 노래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사만 바꾸면 그냥 강원도 민요다. 노래의 장단, 노래의 시작과 끝, 특히 잔잔한 우수가 깃든 음악의 정소가 완전히 일치한다. 이런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요. 여기에 더해 언어는 말 그대로 통역이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학자만의 민족주의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매티수프 교수는 라후말의 고조는 한국어와 대단히 유사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며 알려진 이론이거든요. 예컨대 나를 나로, 너를 너라고 부르고 나는 서울로 가요를 나래 서울로 까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부에서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조선족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족속과는 다르게 결코 한족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살아가며 분리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는 라오족과 비슷하게 한국인과 연결되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더 호전적인 민족도 있습니다. 가수 차오루가 스스로의 뿌리라고 밝히기도 했던 묘족인데요. 이들 역시 스스로를 고려인의 후손으로 인지하고 분리 독립을 전개해온 이들은 이미 중국 공산당의 골칫거리가 됐다고 하죠. 수많은 민족이 별다른 역사적 공통점 없이 인위적으로 합쳐있는 중국 특성상 단 하나의 민족이라도 독립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고구려의 후예인 묘족도 중국 정부에 맞설 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인구가 730만 명에 이르러 중국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5번째로 크다는 묘족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치호를 내세우는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묘족이 고구려 유민의 후예라는 근거로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신화학과 복식학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해 총 19가지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문헌에 묘족에 대한 기록이 일절 없다가 10세기 이후 송나라 시대 때부터 갑자기 고구려와 풍속이 닮았다라며 언급되는 까닭은 그 전까지는 차별이 두려워 숨어 지내다 수세대를 거쳐 중국 남부에 잘 자리 잡은 묘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중국인들도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묘족 역시 라후족처럼 전통 문화를 연구해 크로스 체크를 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형사취수 문화, 장례전에 집안의 시신을 모셔두는 풍습, 동명왕 신화처럼 아시아 동북부의 대표적 설화인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묘족은 자신들의 조상이 말하는 역사를 옷에 그림으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문자가 없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옛 조상들의 대의주행렬을 장대한 구전 서사시로 남겨뒀고 학자들은 이 서사시를 원주민이 북방 아시아에서 베링 해협을 건너 북미에 정착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죠. 묘족들의 옷에 그려진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여자 주름 치마에 2개의 강을, 뒤편에는 큰 성을 그려두는데요. 구전 설화에선 이들이 추운 곳에서 적에게 패배해 노란 물과 맑은 물을 건너 남쪽으로 왔다고 하죠. 학자들은 이를 황하강과 장강을 가리킨다고 하고요. 재미있는 점은 묘족은 남방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쌀, 벼 등 도장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체질 인류학적 특징이 현대 한국인과도 흡사한 편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까지 중국에 녹아들지 않고 스스로를 굳세게 지키는 것이 참 고구려인답다고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묘족은 중국에서도 총포술과 활을 다루는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특징들이 모여 한 민족의 특징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묘족의 존재는 중국에게 굳이 꺼내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인 겁니다. 중국이 고구려를 자꾸만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동북공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런 묘족과 라오족이 요즘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니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묘족은 실제로 중국 내 소수 민족 중에서도 조상 숭배를 통해 확고한 정체성과 결속력,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민족의식이 가장 강한 민족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구려를 닮은 묘족인데요. 이들은 설날과 단오는 물론이고 추석 명절도 한국식으로 보내고 전통 놀이와 풍습을 지키며 웬만한 일상생활은 통역 없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봐야 입만 아픈 수준이죠. 그리고 사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수십 개 민족을 중국 공산당이 억지로 묶어놓은 사상누각 같은 나라입니다. 이처럼 저마다의 역사를 갖고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진 민족을 강제로 묶어 끌어가고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영악하게 이런 점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주변 국가 어디와도 선을 댈 수 있는 지역을 영토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역사까지도 자기들 것이라는 소위 만물 중국 기원설을 펼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묘족과 라후족 모두 한민족의 뿌리를 공유하는 우리의 먼 사촌들의 미래가 더욱 밝게 펼쳐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